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각 10일 CNBC 등 언론에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은 145%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물론 중국의 보복 행위에 대한 추가 관세, 펜타닐 문제로 2월에 부과했던 관세 20%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 회의를 통해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125%에서 하루 만에 145%로 올리자 오늘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84%에서 125%로 전격 상향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일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관세 전쟁에 대해 승자가 없다며 중국과 유럽연합이 미국의 일방적인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1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를 기록한 것은 2023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달러화의 가치는 7% 이상 급락하고 상호 관세를 발표한 지난주에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월간은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달러화 강세를 이끌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S&P 500 지수가 이 정도 또는 이 이상 하락한 과거 7차례의 경우 달러화는 상승했다며 최근의 흐름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짚었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3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PPI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예측치를 0.5%포인트 하회했고 전월 대비로는 0.4% 감소하며 예측치보다 0.6%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됐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3.3% 상승했고 전월 대비로는 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표 발표 직후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미국이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올 3월 12일부터 발효됐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기본 관세 10%는 이달 5일부터 시행된 만큼 이에 따른 물가의 영향은 4월 PPI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규현입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 미국 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유예하자 환호했었던 미국 시장인데요. 단 하루 만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45%로 재산정하자 어제 미국 시장 급격하게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어제 이어서 오늘도 깜짝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는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 지표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파생 매매의 신 허생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끝과 끝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사람 특정한 1인으로 하여금
전 세계인들, 전 세계 국가가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놀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랬다 저랬다. 다 예측된 거였지만 원맨쇼가 어디까지 될지 그 어디까지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이제 레벨이나 기간. 예, 근데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포커 페이스로 말한다 그러면 포커로 말한다 그러면 이 밑장을 다 깠다는 얘긴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오로지 한눈만 패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트럼프, 예, 트럼프 행정부 예,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대처를 해야 될지 또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한 방에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회복하던 나스닥 선물 현재는 또 하락 전환하는 등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장세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정말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해선시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략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허생 마스터님이 어떻게 우리가 대응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오늘도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 또 방송 이후에도 허생 마스터님과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정정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PPI가 시장 예상치를 깜짝 하회하고 9시 35분경에는 18,672포인트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0시 32분경에는 18,351포인트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현재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인 0.08% 정도 상승한 18,49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모습인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화해할 겁니다. 근데 네. 그 시점이 중요할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사람 다 짐 빼놓고 예, 화해하는 게 되게 웃겨요. 지금 때려놓고 여기까지 하자. 예, 트럼프가 먼저 말을 했죠. 그렇더니만 시진핑도 자기 나라에선 우상 거의 왕이란 말이죠. 근데 맞았는데 그래 거기까지 할게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진대 일진이 붙었는데 예, 그쵸. 그러니까 예, 일단 때리고 네가 때린 만큼 난 때려야 되겠어. 예, 그래놓고 이제 또 예,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은 다 예측이 됐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건 다 진정될 거라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죠? 예, 언론들이 그냥 아주 이거를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막 막 뛰어났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막 헷갈려죠. 왜 저래 그랬는데 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단기채들을 작년에 옐런 장관이 발행한 단기채들을 장기채로 넘겨야 되겠는데 한마디로 단기 카드론을 장기 카드론으로 넘겨야 되겠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근데 3.8% 3.9%였을 때 우리 공부방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쯤에서 멈췄으면 네,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더 때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경기가 불안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지금 망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연히 안 빌려주지. 10년 국채금리가 위로 튀니까 네, 당연히 트럼프가 거기서 활짝 놀란 거죠. 화들짝 놀란 겁니다. 증시 때려가지고 증시 자금을 채권으로 들려고 그랬는데 채권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중국이나 유럽으로 갔는데 자꾸 이게 좀 볼상사나운 거죠. 이게 더 때리니까 이쪽으로 올 거야라고 했더니만 이게 채권이 죽는 게 아니라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수습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이런 상황들이 뭐 관세는 당일날 멈출 거야 그 원리가 아니죠. 지금 증시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채권 금리 그러니까 돈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돈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까지 속된 말로 헛짓거리 한 거죠. 네, 증시만 박살낸 겁니다. 근데 금리가 트럼프 초창기 때 4.8%, 지금은 4.2%, 4%대 머물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3.89%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정도 수준까지 멈췄어야 되는데 더 때려가지고
오히려 뭐 고양이도 아니 뭐 쥐도 뭐 구석에 몰리면 한번 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일단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 지표 이번 주에 나왔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큰 경제 지표는 트럼프의 말이죠. 트럼프의 말입니다. 일단 화면 보고 잠깐 정리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최근 들어서 아주 이쁘장한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상승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CPI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게 단위가 크죠. 그런데 기대치가 예상치가 CPI가 3.0% 그런데 2.4%가 나죠. 이건 진짜 서프라이즈급이죠. 그리고 코어 근원이죠. 식품과 에너지를 뺀 게 2.5%인데 이게 얼마죠? 2.8%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쏘쏘합니다. 중요한 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폭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왜냐면 이 CPI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월말에 보고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 그거가 아직 안 잡혀가지고 CPI랑 두 개가 안 잡혀가지고 파월 의장이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지금 발뺌하는 상황인데 이제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시장에 돈이 돌겠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건데 별로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이유가 뭐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움 때문에 그런 거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 일단 그건 그렇고 경제 지표는 보도록 하죠. 그 싸움은 끝날 얘기니까.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뜨뜻미지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이게 이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것도 결국 월말에 떨어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3월 데이터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4월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다음 달 5월이나 6월 데이터는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다들 우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은 일단 뭐 지난 거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라고 그러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기업들이 가이드를 하는 가이던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애플이 아시죠? 이 TV 신문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비행기든 선박이든 상관없이 애플 아이폰은 막 지금 있는 대로 다 끄집어 오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관세 때려 맞아야 되니까 조만간 그걸 다 끄집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감할 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정작 중국에 대한 관세를 때리거나 다른 나라의 관세를 때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나라도 피해를 입지만 만약에 관세가 1,000원짜리가 예를 들면 1,200원에서 돌아왔어요. 그럼 그거 누가 삽니까? 시민들이 사죠. 우리나라는 국민, 미국은 시민. 그러면 시민이 1,200원 주고 샀어요. 그중에서 세금을 국가가 걷어가는 거죠. 아니 기업들을 세금 낮춰주고 법인세 낮춰주고 개인들 소득세 낮춰주면 뭐 할 겁니까? 관세로 다 걷어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가 줄고 그렇다 보면 결국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관세는 결국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폰이 뭐 예를 들면 중국에 100% 때린다. 중국 기지에 생산된 게 15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이 그대로 팔았을 때는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타격은 미국이 더 크게 입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수출하는 게 뭐죠? 뭐 첨단 반도체 반도체가 아니라 그 첨단 빅테크 기술에다가 서비스 그리고 가장 또 이제 두드러진 게 있죠? 농작물을 팝니다. 웃기죠? 농작물을 팝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이 휴대폰은 이 볼펜은 1년 묵혀두면 썩습니까? 안 썩어요. 근데 농축산물은요. 상합니다. 상하죠? 그러니까 급한 건 지금 미국이다. 이랍니다. 급한 건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융통되는 공산품의 50% 이상이 다 중국산입니다. 우리나라 다이소처럼 미국에도 1달러 샵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급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다 중국산입니다. 어차피 썩지도 않은 물건 언젠가 팔리겠죠? 근데 미국은 그쪽에 뭐 대두니 소 다 넘어가는데 그거 규제하고 안 받겠다고 물론 이제 중국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 트럼프의 기반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유층 엘리트가 아니라 그런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막 시위가 나오는 거고. 하여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백그라운드 그렇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에서 오늘 나왔는데 반영을 당연히 못했겠죠. 올라가다가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떨어졌죠. 근데 시장이 그러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낮아졌으니까.
근데 왜 안 움직일까요?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났을 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지표로 향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침체는 아니야. 침체 우려. 예, 그다음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거지.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밑으로 내려갔어. PMI는 50이 기준이죠. 네, 서비스업은 PMI도 마찬가지로 50이 기준입니다. 이제 49로 내려갔어. 뭐 큰일 났어라고 언론에서 말하면 예, 그건 좀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미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산업의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 나머지 70%가 서비스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갖고 호들갑 떨면 안 되시고 서비스업을 보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 GDP 같은 경우에도 GDP 여기 좀 담지를 못했는데 보면 GDP가 마이너스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기 침체 얘기냐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오르락내락합니다. 근데 뭐라고 4.5%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무리는 없다고 이건 몇 달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일자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아직은 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임금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겁니다. 임금이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금이. 왜냐하면 이 임금을 주기 위해서 기업들은 더 많은 마진을 남겨야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임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중국이 미국 산업에 미국 그 무역에 비중이 한 50% 정도를 공산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려운 건 뭐냐면 트럼프한테 시간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다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 말입니다. 이런 얘기는 공부방에서 다 해드리고 있고 그런 공부방은 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하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려면 월요일에 무료 공개 방송 아침 저녁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이런 부분들은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해외 선물이거든요. 주식이 아니에요. 주식은 손절을 뭐 딱히 안 하셔도 되겠지만 해외 선물은 손절도 해야 되고 진입 타점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차라리 이런 거 뭐 공부하고 할 시간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식할 거 아니라면 해외 선물은 그냥 요즘은 스윙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단타만 쳐도 여러분들 월급 이상 벌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단타를 치더라도 분위기는 알고 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내가 뭘 하는데 분위기 싸한데 혼자서 웃고 떠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 싸한데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TV 보고 웃고 떠들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죠? 똑같습니다. 하락장인데 혼자서 매수 버튼 막 누르고 있으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건 로스컷, 계좌가 박살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적어도 분위기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이런 분위기는 서영재 TV 나오시는 마스터님들이 다 설명해드리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내가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수익을 내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또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연구하고 또 어떻게 트레이딩하면 되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에 하는데 들어오시면 하나하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데서 좀 팁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나스닥 말씀드렸습니다. V자로 반등할 수 있다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꿈틀꿈틀 거리죠? 지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 차트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V자 같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올라가 버린 V자죠. 네, 지금 이게 왜 떨어졌다고 그랬죠? 기업들이 펀더멘탈, 기업들이 뭐 실적이 안 좋고 아니면 뭐 좀 경영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우려로 그리고 트럼프의 미친 정책으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트럼프가 살면서 기업가로 상당히 성공한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닙니다. 6번 파산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없더라고요. 6번 파산했습니다. 파산이 뭐죠? 빚 안 갚고 배 짠 거죠? 파산을 6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파산이 잘한 걸까요? 본인은 잘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걸 선택했고 다만 이걸 선택할 거고 그리고 이건 훌륭한 정책이다. 파산이라는 게. 근데 미국이 파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파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우려해봐야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6번 파산한 사람 그럼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상태면 뭐 탄핵 얘기 나올 정도인데 트럼프 1인의 개인의
그런 말로 다 말이죠. 말뿐입니다. 말로 좌지우지되는 이 증시가 언젠가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고 사람들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뻥카였네. 이제껏 다 뻥카였네. 뻥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100%를 때리고 일시적으로 때릴 수 있겠죠. 결국 합의할 겁니다.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열을 지키기 위해서, 우열을 점유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일일비하지 마시고 또 뭐 뉴스에 뜨면 아, 쟤 또 저러네? 그러고 마십시오 그냥. 그러고 마시고 차트 보시고 공부하시고 수익 내는 방법만 연구하시면 되고 트럼프가 6번 파산했다고 제가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할 때 말하니까 다들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을 그냥 다이렉트로 한 줄 압니다. 아닙니다. 호텔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6개 파산시켰습니다. 본인이.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조만간 언론에 나오겠죠. 뭐 제가 아는데 다 모르겠습니까? 예, 저는 그냥 일개 개인이고 요즘 컬럼니스트들이 그 말합니다. 6개 회사 파산시킨 트럼프 과연 미국도 파산시킬 것인가?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더 이상 트럼프가 하는 얘기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다들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자기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관세를 때려주는 거라는데 뭐라고 그랬죠? 그 관세 누가 낸다고? 내가 낸다고. 내가 버는 건 줄는데 내는 건 많아지는. 네, 1,000원 샵에 갔더니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되는. 중국산이 2,000원이 되는. 이게 다음 달부터 벌어질 일이죠.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그러면 시위가 60만 명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더 커지면 모릅니다. 미국 최초로 탄핵 대통령이 나올지. 최초는 아닌가? 그건 모르겠지만 탄핵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귀로만 들으시고 눈은 차트 보시고 공부하실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 저녁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배워가시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서로의 실리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은 곧 화해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오버나잇 하지 말고 현재는 차트를 보고 단타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나스닥 선물 현재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MACD와 ADX, 스토캐스틱 RS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까지 이렇게 총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변동성이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매도인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아. 우린 항상 right now. right now. 네, 지금. 네. 네, 타점은요? 네,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나스닥 일봉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봉이 여기서 급락해서 한번 떨어졌죠. 역사상 나스닥 4번째 폭락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이게 둥그스름하게 말아서 올라가고 있고 이 빨간색 이평선이 5일 이평선입니다. 일봉상 5일 이평선. 라운드 바텀 형식으로 이렇게 걸그룹 쳐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 방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 방에 뚫고 올라갈 만한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 이 말이면 그냥 V자로 바로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무슨 얘기 나오나요? 140% 그러니까 어제는 트럼프가 120% 때린다 그랬다가 아침에 정정했죠. 그럼 무지 정정할 필요까지 있었습니까? 굳이? 그래서 140% 계산해보니까 140%야. 굳이 그걸 확인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다가 아이씨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우리도 120% 때릴래.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데 꼭 좀 하여튼 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네, 여기 보시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올라오면 이쯤에서 매도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이게 지금은 한 이쯤이요. 지금 500, 18,500 라인, 500에서 매도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500하고 더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이 매도를 걸어보겠습니다. 550, 500하고 550, 550 정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500 정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보란다 그러면 5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일단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차트 기준선하고 일목 바닥하고 좀 올릴까요? 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쫄려서 올리는 건 아니고요. 좀 올리겠습니다. 18,500씩 너무 빨리 올라오네 갑자기. 조금 늦게 올라오면 500이 될 텐데 빨리 올라오면 510이고요. 더 올라온다 그러면 600에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네, 550 아니고요? 네, 600.
600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600, 18,600. 네, 510에 걸면 네, 510 이렇게 해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보다 매도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매도가 현재 구간에서 더 유리해 보이고 공격적으로 보실 분들은 18,510포인트 그리고 그 위에 18,600포인트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시고 또 수익 낼 수 있는 타점 잘 제시해 주시는 우리의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가 중국 경기 위축 우려를 자극하면서 어제 3.6%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시 18분경에는 60달러도 깬 59.53달러 선에 머물렀다가 그 이후에 10시 54분경에는 60.40달러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 60달러 밑으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0.37% 정도 하락한 59.8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과 관련해서 또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먼저 investing.com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윌리엄스R, CCI, 하이로스,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총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네, 이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오일,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앞자리가 음운으로 되어 있죠. 아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아직까지는 오일 이평선이 이렇게 해서 올라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나스닥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런 상황이고 일단 960틱 차트를 본다 그러면 일단 올라온다 그러면 이쯤 보니까 60.30 음운 상단입니다. 음운 상단에서 매도를 한번 기다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트가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 음운 상단은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60.30 여기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볼 만도 한데 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버티실까 봐 이게 59달러는 지켜주겠지. 그건 내 생각 자꾸 넣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만 보시고 차트로 해결하셔야지 여기다가 60달러는 뭐 못 깰 거야, 뭐 60달러는 지켜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내 생각을 넣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막 이 원유를 다 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스닥엔 세력이 없지만 세력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죠. 들어왔다가 완전히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개박 달라서. 하지만 그 오일이나 골드 같은 원자재 쪽에는 투기 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때는 활동을 못 하겠죠. 이게 투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혼자서 받아 올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투매하는 데 더 때리겠죠. 그래가 더 밀어버리는 건 있어도 이거 세력이 잡아가지고 밑에 또 끌어올릴 거야.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력도 쉬는 날이다. 쉬는 시간이다. 네, 뭐 100명이 다 때리고 있는데 세력 혼자 다 바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한계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올라오면 일단 60.30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일은.
네, 크루드오일 오늘 매도가 더 유리하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음은 상단인 60.30달러 선에서 매도해서 수익 나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크루드오일 선물 전략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0시 33분경 3,262달러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현재는 2.13% 정도 상승한 2.12% 정도 상승한 3,2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선물과 관련된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금 선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현재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봐도 9개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렇게 총 9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확실히 안전자산에 대한 금에 대한 또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매수이고 또 거시적으로 봐도 매수인가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일단 자리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이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죠. 수직으로 상승하면 한번 조정받을 때 좀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가격이 이평선이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에서는 전환선, 기준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가격, 중간 가격입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괴리가 떴죠. 그럼 이거는 지금 마음 급한 사람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기다릴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골드는 3,400 정도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 4,000달러는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제가 갸우뚱한 게 아니라 다들 제가 본 리포트를 쓰시는 분들 좀 뭐랄까 좀 인정받고 세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계신 분들 원자재 관련된 분들 뭐 관련해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 쓴 리포트를 보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3,000달러를 외쳤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고점이라고. 근데 결국 왔습니다. 왔고 네, 근데 2,700, 2,900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미 온 거나 마찬가지고 3,000달러에 뚫을 수 있는데 제가 이쯤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뭐냐면 3,000달러 이 자리 어디죠? 3,000달러 이 자리 수시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수시로 3,000, 3,050 이 사이는 수시로 왔다 갔다. 지금도 무슨 일만 있으면 여기까지 한번 꼬꾸랄 수도 있습니다. 그 무슨 일이라 하면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 경기 침체가 실제로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안전자산 살 거라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문제가 생기면 골드도 안전자산이고 뭐고 다 버립니다. 그냥 다 버리고 찾는 건 달러. 다 버리고 찾는 건 달러입니다. 달러. 달러만 찾습니다. 미 국채를 그럼 살까요? 내일까지 막 경제 위기가 와. 그러면 미 국채를 살까요? 골드를 살까요? 안 삽니다. 다 던집니다.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골드도 막 떨어지는 거. 근데 결국은 다 필요 없고 현금인 거죠. 현금. 오로지 현금입니다. 그러면 한국 원화를 들고 있겠습니까? 달러를 들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달러죠. 근데 지금 미국 경기도 불안하고 하니까 그거 대신에 뭐랄까 그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가지 달러들이 있죠. 그 6가지 통화 화폐들이 지금 강세니까 달러가 밑으로 주저앉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다 던집니다. 실제로 먼저 코로나 때도 안전자산이 우선일 것 같았지만 골드 던졌습니다. 시장에서 다 던집니다. 2008년도 보세요. 던졌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한 번씩 벌어질 수 있겠죠? 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또 한 판 붙으면 심하게 붙으면 또 한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좀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시장에 다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타점이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양운 하단 이쯤이죠. 현재는 3,230인데 만약 캔들을 우측으로 민다 그러면 양운 하단이 바뀌겠죠. 이쪽으로 바뀔 거면 3,235 이렇게 960T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960T 좀 안전하게 보시려면 이쪽으로 바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양운 하단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는데 지금 보시면 양운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캔들이 우측으로 가면 양운 하단이 바뀌는 겁니다. 3,200 얼마죠? 이 자리가 3,235, 30 정도 되겠네요. 30, 3,230 또는 3,230, 3,230 밑에 자리고 또 위에 자리는 여기는 3,234네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많이 밀린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120평선까지 한번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계속 움직이는 자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모방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고정된 자리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대가 되겠지만 만약 우측으로 이동하면 말씀드린 대로 따라가면서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는 거의 다 원샷 원킬로 수익을 다 냈습니다. 네, 공부방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씩 딱딱 들어가가지고, 네, 뭐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지 않게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네, 월요일 날도 뭐 장운이 좀 따라준다 그러면 함께 매매하면서, 예,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함께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만약에 나 이런 걸 잘 모르겠어 하시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운 하단 지금 떨어지면 어디라고요? 3234 여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3225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사인을 주셨고요. 960틱 기준 양운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계속 차트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점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 체크하기 어렵다, 나는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께 함께 배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님이 나오신 만큼 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비트코인 8만 선이 깨졌다가 네. 상호관세 유예한다라는 소식에 8만 선 위로 올라왔는데,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저점은 나온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 그 8만 1,000, 2,000 네, 거기서 깨지면, 버텨주면, 네. 네, 좋은데 그만 깨진다 그러면 7만 7만, 초반대까지, 네. 예, 말씀드렸는데요. 7만 6천 얼마죠? 7만 4,500. 여기서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차트를 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일봉으로 보시죠.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코인 가격은 전 세계 전 거래소가 다 다릅니다. 표준화된 거래소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 현재 가격은 전 세계 공통이죠. 네, 그게 국가에서 지정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네, 우리나라 뭐 한국 거래소, 증권거래소처럼.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예, 똑같은 코인인데 전 세계 금액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최대 거래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은 제가 지금 그은 게 아니죠. 계속 그냥 그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추세선. 이게 잘 맞죠? 그래서 추세선 하단이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쯤 됐었습니다. 이쯤 7만 1,000 부근이었는데 지금 6만 7천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예, 마이크로 스테이지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가 있잖아요. 그 MSTR,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사가지고, 네, 지금 뭐 조 단위로 막 수익을 냈다고 막 자랑을 했던, 예, 그 회사가 단가가 이쯤 됩니다. 6만 7천 정도. 예, 여기 오게 되면, 예, 파산이라기보다 아까 트럼프 때문에 파산이 입에 붙어가지고 파산이라기보다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 매매. 예, 뭐 코인은 반대 매매가 없지만 내가 돈을 빌려서 했는데, 이걸 담보로 빌려서 했는데 이게 가치가 떨어지면 상환하라고 하겠죠. 예, 그 가격이 6만 7천, 6만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코인 시장이 거의 패닉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패닉. 거기서 이제 코인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더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예, 코인은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에 보세요. 새벽에 오시면, 예, 막 6시, 새벽 6시 움직이고 5시 움직이고 막 그래요. 예, 아시아인들이 다 잘 때, 아무도 없을 때, 거래 공백이 생겼을 때 갑자기 밀었다가 아침 8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예, 그거 뭐 개인이 하겠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면 다들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세력이란 사람들도 돈이란다, 그 코인을 모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네,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예, 그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난리가 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밀리진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면 저점이 나왔다가 보이지 않나. 전 나스닥도 지금쯤 저점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일 없다면, 아주. 예, 특별한 일 없다면, 예를 들면 뭐 중국이 홧김에 막 저기 대만을 막 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면 저점이 나왔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도 저점이 나온 것 같고, 지금 가장 기로에 서 있죠. 여기 추세선 넘을랑 말랑한다. 이거 넘으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증시나 코인은 M2, 그러니까 통화량과 관계가 있습니다. M2 그 보시면 이제 자료 준비 못하는데 1월 달부터 M2가 상승을 합니다. 한마디로 통화량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풀릴 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조금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죠. 네,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려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자산권들은 상승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동을 건 거죠. 네, 돌려막기 하려고. 네, 그 마찬가지로 코인도 M2와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그 코인은 솔직히 펀더멘털이 없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연간 얼마를 벌어주고 배당을 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은 투기성 상품이고, 네, 그거죠? 위험 자산이죠. 초위험 자산. 그렇다 그러면 돈이 풀려야 사람들이 살 거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M2가 풀리고 있으니까 증시는 이상만 많이 벗어난다 그러면 충분히 상방을 치는데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누구라고요? 코인입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그럼 코인을 올인해야 되나요? 전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기둥불이 무너집니다. 회선으로 보시고 코인에다가 담아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1시간 봉으로 잠깐 볼게요. 1시간 봉으로 보면 잠깐만요. 이게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꼬다리에 살짝 걸려 있죠. 이 선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을 못 넘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살짝 피하셨다가 나는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고 싶어 이 선을 돌파하고 지지될 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세선 긋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저점은 나온 것으로 보이고 거시적인 상황이 좋아진다면 크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도 정말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또 잘 알려주시는 우리 허생 마스터님이신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또 국내 선물과 국내 주식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더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을 잘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네.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볼린저 밴드를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잘못 사용했다가 아주 진짜 초과상가를 다 태울 수도 기둥불이 뽑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가 날 때 어떻게 나는지 볼린저 밴드 매매가 보통 상하단 매매를 하니까 네. 밴드 매매를 하니까 요즘처럼 한 번 쏘면 막 1000틱씩 쏘고 그러면 이제 난리 나죠. 이거 물 타다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매매 어렵지 않죠? 이거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를 치는 매매를 밴드 매매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 서적에 있는 건 아니고 밴드 매매. 그리고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렇게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매매를 하는 걸 돌파 매매, 스키지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요즘은 이거 잘못하다가 그냥 날아갑니다. 아시죠? 한번 쏘면 막 1000틱씩 쏘고 막 그러는 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스닥 말고 오일골드를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아주 큽니다. 아주 커요. 안 큰 것 같지만. 그래서 볼린저 밴드 매매는 여기서 중심선의 기울기, 지지. 솔직히 이게 중심선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22평선이죠. 22평선의 위아래 편차로 볼린저 밴드 안에 94.5%라는 엄청난 확률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좀 착각입니다. 뭔 착각이냐면 이게 장이 움직이면서 밴드도 같이 움직여요. 이 상태로 밴드가 고정돼 있고 이 상태에서 95%가 있는 게 아니라 뭐죠? 밴드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 밴드 안에 싸고 도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도 잘못 때리면 완전히 밀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심선의 기울기나 지지, 또 밴드의 폭 그런 것들로 보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자신 없어 그러시면 보조지표를 추가해야 됩니다. 보조지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MACD가 아닙니다. MACD를 추가하게 되면 MACD를 잘 보시면 되겠지만 그거 말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이게 추세장이면 위로 올라가는 추세장이면 여기 밴드 위에서 매도를 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밑으로 내려올 때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서 빠지는 추세면 여기서 매수를 받으면 안 되겠죠. 적어도 매도는 보시더라도 영매매를 하면 안 되니까
추세형 보조지표를 달아야 되는 거고 모멘텀 보조지표 뭐가 있죠? RSI,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있죠? 얘네들로 여기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만 에러가 가끔씩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건 BWI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폭, 한마디로 이게 볼린저 밴드가 확장을 하면 여기 20 이상 여기에서 올라갑니다. 쫙 20이죠? 20 이상 올라가게 되면 볼린저 밴드가 쫙 보시면 그어볼게요. 간단하게 보시면 올라가죠. 확장이 됩니다. 이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는 추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죠. 추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추세가 나오는 구간이 윈지 아래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추세가 나온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쓰실 때는 볼린저 밴드 BWI를 꼭 쓰셔야 됩니다. 꼭 쓰셔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나는 MACD랑 RSI만 쓸래. 그러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오면 이거 추세가 나오는구나. 추세가 어디로 나올까요? 가는 방향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올라갔다 밑으로 훅 추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난 BWI는 방향성을 모르니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많이 안내해드리고 있는 보조지표가 하나 있죠? ADX입니다. ADX는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이 DMI로 보시면 어렵지 않죠, 이거? 빨간색하고 녹색, 그러니까 ADX 녹색선이 올라가는데 뭐요? 빨간색하고 같이 올라가면 상방이고 여기서 보시면 ADX가 올라가는데 파란색하고 같이 올라가면 하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올라가는데 여기다 대놓고 계속 매수받고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이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볼린저 밴드를 쓸 때는 모멘텀 지표도 중요하지만 추세형 지표, 그것도 추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괜히 스토캐스틱을 이걸 뭐 바꿔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도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오셔서 같이 배우시고 함께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쉬워요. 제가 알려드리면 더 쉽습니다. 괜히 너튜브 찾아보고 이런저런 거 막 근거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우리 설계 TV에 나와서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확실하게 바뀌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 매매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ADX를 활용해서 쉽게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이 원리에 대해서는 알게 되셨을 것 같고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실전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승리를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큰 반등을 이뤄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매도로 대응하고 오버나잇은 금지하자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크루드 오일의 경우에는 일목균형표 앞자리가 의문이고 일봉상 5일 이평선 위로 올라올 것 같지가 않으니 900틱 기준으로 의문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의 경우에는 3,400달러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눌림을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 960틱 기준 양운 하단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